전주 남문시장 근처 골목에 사는 70세. 최순옥 할머니는 매년 설 전날 집 문 앞에 놓인 낯선 보자기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보자기에는 쌀과 참기름,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누가 잘못 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같은 날 같은 모양의 선물이 놓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교회에서 준 것일까 아니면 복지센터일까 생각했지만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대의 사고로 떠났고 외동딸 미나는 20대 초반 결혼 문제로 다투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딸을 그리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설날마다 문 앞에 놓인 선물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쌀 한 가마와 식용유는 겨울 내내 그녀를 굶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음식을 이용해 떡국을 끓여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보내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장터에 나가던 길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했고, 순옥 할머니는 서울의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처음 가봤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병실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마스크를 쓴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최순옥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에게 자장가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순옥이 어릴 적 미나에게 불러주던 곡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밤, 병실 안이 조용해지자 간호사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미나야. 순옥 할머니는 놀란 나머지 몸을 돌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중년의 여인은 그녀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딸의 눈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을 나간 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선택을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힘들게 살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고 결국 간호사가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매년 설 전날 보자기를 문 앞에 두었어요. 혹시 몰래 보시나 하고. 순옥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그 익명의 선물이 바로 자신이 그리워하던 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나는 지갑에서 오래된 우체국 영수증과 쌀가게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어요. 당장 찾아가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고집을, 미나는 자신의 철없음을 사과했습니다. 병실에는 둘의 울음과 웃음이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 기간 동안 미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서울 생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전주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퇴원 후 미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나가 떡을 만들어 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날 전날, 문 앞에는 이제 보자기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익명의 따뜻한 손길이 있나요? 혹시 오해로 인해 멀어진 가족이 있나요? 지금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보세요.